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법학생입니다. 오늘은 내신 3등급 대학생들이 도전할 만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 라인에서 그 자유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하는 자유전공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어떤 입결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지원 상향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거를 올해 좀 적용을 하셔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간만에 영상을 찍죠. 이제 죄송하지만 이 시기가 저뿐만이 아니라 입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바쁜 시기예요. 학기 초가. 특히 이제 3월 1학기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고2나 고3이 있다면 올 한 해 진행할 또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동안 진행할 어떤 서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구성을 해놓 큰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생기부를 만들고 뭐 수행평가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일련의 큰 흐름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한참 상담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시를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엄청 바쁘실 거예요, 다들. 예. 학기 초하고 2월 말하고 학기 초가 그래도 가장 바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자료 만들고 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영상을 하나 일단 촬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가톨릭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요. 가톨릭대 자유전공. 왜 가톨릭대를 하느냐? 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요 정도는 경희대를 모범학교로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대가 3등급 때에서는 되게 모범적인 학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기준은 뭐냐면 뭐 어떤 학교에 호불호가 있다기보다는 정보를 가리지 않고 오픈하는 학교를 좋아합니다. 경희대가 그랬고 가톨릭대가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시면 타 학교도 대략 짐작이 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건 뭐냐면 재작년, 이거는 작년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원래 이제 2024학년도죠. 이때는 우리 이제 가톨릭대에서 자유전공을 자연생활, 인문사회, 공학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열별로 나눠서 뽑았거든요. 이렇게 뽑을 때 그 교과, 지역균형 전형하고 잠재능력 우수자재 서류 전형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요 인원은 서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학종, 서류. 그러니까 면접으로 뽑지는 않았어요. 총 몇 명인가요? 5명, 7명, 6명이니까 18명이죠. 그래서 이때는 뽑는 인원이 2023학년도는 18명을 뽑았는데 20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하고 그다음에 계열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뽑으면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게 전부 신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진정한 의미의 신설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도 자유전공 원래 있었는데 계열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다시 한번 손본 거예요. 그래서 18명이었던 게 27명에 16명 하니까 꽤 많은 인원이 늘어났죠. 32명에 하면 총 몇 명인가요? 다 합치면 총 59명이 됐네요. 18명에서 59명으로 늘었으니까 인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원자 훨씬 크게 늘어났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을 좀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같은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일단 어찌됐든 지금 보는 거는 일단 면접 전형이 아닌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인데 자유전공을 먼저 보시면 여기가 지원자 교과 등급. 그러니까 이거 지원자예요. 지원자. 요거는 최초합. 여기는 마지막 그 최종합. 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요. 저만 재밌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재밌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교과 내신 좋으면 학종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를 내신 성적을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전공에 보면 1.29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자 중에 가장 좋은 내신 1.29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교과라면 당연히 붙었겠죠. 그런데 최초 합격자 교과 등급을 보니까 1.29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29 학생은 붙었다는 얘기예요? 못 붙었다는 얘기예요? 최초 합은 못했다는 거예요. 예비번호는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내신은 1등이었지만 최초 합 범위 내는 애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놀랍죠. 이게 학종의 매력이에요. 물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기도 하고. 자유전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게 이제 가톨릭대 입학처 자료인데 여기 색칠된 부분들 있죠. 이게 뭘 나타낼까요? 철학과는 제일 높은 내신이 2.22등급이었는데 최초합에서 제일 내신이 좋은 애는 2.91이에요. 갭이 0.7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내신 좋은 애들은 2.9보다 낮은데 지원했던 모든 학생들은 전부 최초합을 받지 못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과만으로 절대 붙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국사학과는 지원한 학생 중에 가장 내신이 좋았던 학생이 1.96인데 그 학생이 그대로 최초합을 받았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철학과에서 최초합한 학생 중에서 가장 나빴던 내신은 5.07인데 최종합을 보니까 오히려 3.68로 내신이 올라갔네요. 붙은 아이들 내신이. 그 얘기 뭔가요? 5.07 받은 아이는 다른 학교 추가 합격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없다. 얘는 고로 일반고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정황상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보고 최저점 보고 함부로 지원하시면 안 돼요. 가톨릭대에서 5점대 넘어가는데 붙었다 그러면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고가 아니다. 자유전공도 마찬가지죠. 5.59가 끝까지 갔잖아요. 5.59. 와, 5.5등급, 5.6등급부터 붙었네. 한번 어떻게 나도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높다니까요. 일반고가 아닐 거라고요. 한 4등급 때는 일반고죠. 4등급 때. 4등급 때 붙은 학생들은 얘들은 일반고로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붙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특출한 게 있어야겠죠, 서류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종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자유전공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왕 공부하는 김에 조금만 더 들여다보죠, 같이.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신 좋은 애들이 과연 얼마나 붙었는지. 그럼 여기 적혀있는 모든 학과를 비교해 볼게요. 요게 지원자의 가장 좋은 내신 등급이고 여기가 최초합 내신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이게 동일하면 예를 들어 국사학과처럼 1.96, 1.96 같으면 지원한 학생 중에 내신이 가장 좋은 학생이 그대로 합격으로 최초합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학과가 몇 개나 있나 볼까요? 얘 아니고 영어 영문도 아니고 사회복지학과 얘 맞네요. 얘하고 국사학과 지금 있고요. 심리학도 아니고요. 사회 아니고 경영 다 아닌데 2.31이 나오는 게 하나 있네요. 뭐예요? 법학과. 그리고 행정학과. 자, 이게 뭐냐? 이 많은 학과 중에 이 여러 개의 학과 중에 내신 성적 지원자 중에 내신 성적 가장 좋았던 학생이 그대로 최초 합격까지 연결된 학과는 요 4개 학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 내신을 학종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내신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신으로. 왜 학기 초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쁘냐. 저도 바빴지만 전에 의뢰한 학생들은 더 바빴어요. 제가 막 이것저것 던져줘서. 상담 학생들은. 왜 바빴느냐. 낮은 내신으로 붙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신 순서로 붙었으면 이 최고에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왔어야죠. 지원자 내신 좋은 애들이 최초 합격에 그대로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학과는 꼴랑 4개밖에 없잖아요. 다 준비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고. 한번 분포도를 볼게요. 초록색이 합격한 거고요.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 한 학생들이고 파란색은 최초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신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먼저 보는 건 자유전공이니까 이 자유전공을 좀 보시면 2등급 합격자가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 2등급 초반부터
쭉 있고. 근데 실제 여기는 다 요 앞부분 초록색은 다른 학교로 빠져나갔네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2.5등급 정도는 대략 이 학생들의 합격자들은 타 학교 갔습니다. 추합으로 빠져나갔어요. 진한 최종 등록자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군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미술 잘 못해서. 그래서 2.5등급부터 실질적으로 한 요 3점대 한 3.3, 3.4까지가 주력으로 합격한 구간이고 그 뒤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유전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유전공의 합격 범위는 2.5부터 한 3.3 요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합격하는 라인이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뒤에도 있는데 제가 항상 상담할 때 하는 말, 낮은 내신으로 붙으면, 자, 낮은 내신으로 붙는다, 이유가 있다. 그거를 낮은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서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붙은 거다. 그리고 뒤에 5점대 요 학생들은 5등급 대잖아요. 여기 붙은 애들은, 여기 학생들은 5등급 때 붙은 아이들은 얘들은 일반고가 아닐 것이다. 5등급으로 붙은 애들은 일반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원 범위를 평범한 학생들 지원 범위 어떻게 가져가나요? 우리가 4점대 초반까지도 있을 수는 있으나 3점대 후반까지 범위를 가져가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한 3.3까지의 학생들이 경쟁력이 있었겠구나라는 걸 좀 보인다. 더 낮은 내신으로 붙으려면 뭐 이거보다 벗어나는 내신 붙어야 되면 좀 더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재밌는 거 얘기 하나 할까요?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저만 재밌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 경희대 자유전공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유전공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경향이 제가 보기엔 많았냐, 제가 원하는 인기학과를 못 가니까 우회수단으로 학과를 낮춰서 자유전공을 지원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것도 보면 사실 분석하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분포도 갖고 공부하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중에서 일부만 좀 소개하자면, 자, 자유전공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 어찌됐든 여기 라인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어디냐면, 그러니까 그 합격을 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부터 볼게요. 2점 초반, 2등급부터 한 3.3 정도. 너무 막 썼나? 보면 2등급부터 3.3등급 정도 사이에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학과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그러면 2점대 초반 라인에 여기 합격자가 많이 있어야겠죠. 여기에 합격자가 좀 비어 있네요. 어디가 있네요. 요거 하나 나오네요. 여기 요 학과 하나 있고, 이 학과가 어딘가요? 심리학과. 그렇죠? 자유전공 심리학과, 그다음에 사회학과는 아니고, 그나마 조금 여기 좀 분포되어 있는 학과 어딘가요? 여기 경영학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한참 빕니다. 듬성듬성 있죠? 썰렁해. 여기 다 비어 있네요. 여기까지 비어 있다가 어디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느냐? 여기 초록색이 그래도 앞에 많이 있는 거, 여기 어디 볼까요? 이과에서 이 정도 라인에 많이 걸쳐 있는 게 컴퓨터 정보공학부. 그 다음에 또 여기 많이 그나마 결쳐진 나오는 거, 여기가 어딘가요? 생명공학. 그 다음에 여기 보이네요. 의생명은 여기서 끊겼죠. 가톨릭대에서 가장 센 학과니까 나름. 자유전공보다도 훨씬 세죠. 자유전공은 여기까지 연결됐는데 이 부분이 없잖아요. 의생명은 아예. 네, 요 정도 있습니다. 자유전공하고 유사한 합격자 분포도를 보이는 학과는요, 자유전공을 제외하면 심리학과, 경영학과, 컴퓨터정보, 생명공학, 의생명뿐이에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그러니까 여기 붙은 학생들은 여기가 문과의 최고 인기학과잖아요. 심리, 경영, 그다음 뭐 확대하면 미디어 정도? 거기가 문과의 꽃이라고 한다면 이과에서는 컴공, 생명공학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제가 인기학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이런 학과들을 오기에 점수가 좀 모자란 학생들이 자유전공으로 트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틀었다. 좀 자신 없는 학생들이 자유전공으로 틀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게 보여요.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합격했던 거랑 좀 비교해 볼까요? 학종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다 딴 데서 돈 내고 공부한다고 해도 안 가르쳐 줘요. 이런 거는 제가 딴 얘기인데 저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 컨설팅도 돈 내고 공부하면 돈 내고 하면은 공부시켜주는 어떤 자격증 준다고 막 공부시켜주는 프로그램들도 그런 기관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꽤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너무 개괄적이고 뻔한 얘기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배우면은 끝이 없다. 나보다 분명히 잘하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자세하게 진짜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진짜 없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하지 전부.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이런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분석해 주는 영상이 있다면 그런 걸 보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좀 더 볼게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자면 우리가 자유전공에서 그 최종 등록한 사람들의 성적이 이렇게 되잖아요. 최고점, 평균점, 최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원서 넣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수치로 된 거 뭐 평균 70% 컷 이런 거 나온 거 대학 어디가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평균하고 그다음 70% 컷 이걸 나오고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은 지원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학종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자유전공만 해도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학과 따라 달라요. 근데 자유전공의 평균이 3.53이에요. 보세요. 3.53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3.53이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죠. 여기가 3.53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약간 이쪽으로 더 가야겠다. 이거 3.53이면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를 3.5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올해 5월 달이나 6월 달에 입결이 발표가 되면 평균 3.53이래. 이걸 보고 3.5 정도 돼? 그럼 나는 3.5니까 자유전공을 지원해 볼까 하고 딱 봤는데 실제로 입시를 딱 분포도로 보면 이 3.5 라인 합격자가 있나요? 보세요. 합격자가 있나요? 합격자가 없잖아요. 합격자가 없다고요. 합격자 분포는 제가 아까 어떻게 잡았어요? 2.5에서 3.3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실질 분포도가 여기 있잖아요. 물론 이 뒤에도 있습니다. 이 뒤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지원 라인을 잡을 때 낮게 들어가는 건 상향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조금 합격 가능성을 높게 보려면 이 앞에 분포도 안에 들어가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내신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신이 전부는 아닌데 조건 중에 하나로 본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는 이 평균도 중요하지만 이 평균하고 최저점의 차이가 유독 크게 나는 학과들은요. 이 평균의 수치를 볼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평균하고 차이가 평균이 낮은데 국사학과 보시면 3.46 평균은 3.46인데 최저는 5.5죠. 국사학과 한번 볼게요. 3.46이면 대충 3.5니까 아까랑 비슷하겠네요.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국사학과 3.5인데 우리가 합격자는 좀 더 앞그룹에 있네요. 그렇죠? 앞그룹에 있고 아까 최저는 여기 5점대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딱 그 한 명 빼놓고는 전부 다 합격자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합격자 범위가 이렇게 돼서 3점대 중반에서 좀 끊깁니다. 이 뒤에는 없어요. 이걸 보고 5점대 학생이 붙었네? 그러면 4점대 아이들도 어쩌면 나도 되지 않을까? 국사학과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뭐 그런 학과 많이 있겠죠. 국제학부
3.40, 4.76. 법학과도 그럴 것 같아요. 법학과나 국제학부. 나 너무 딴 얘기 많이 하나? 이게 법학과하고 국제학부거든요. 여기가. 얘들도 다 대충 한 3.5 정도 되잖아요. 평균이. 이 정도 된다고요. 대략. 평균 근처에 있다라고 지원을 하면 국제학부는 그래도 좀 지원할 그게 있는데 법학과는 어떤가요? 이 뒤로는 아예 없다고요. 여기 없다고요. 아예. 법학과는 위험하다. 뭐 매년 바뀔 수 있겠지만 너무 내가 평균 근처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른 것 요소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요번에 면접 전형 볼게요. 지금까지 본 거는 서류 전형이었고요. 서류 면접 전형 요번에는. 왜냐면 자유전공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자유전공 자체는 서류 전형으로만 뽑았고 계열로 나눠진 자유전공 인문이나 자유전공 자연공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번 요 면접 전형을 보겠습니다. 면접 전형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뭘 보시는 거냐면 자유전공하고 인문자연공학계라고 경쟁률을 보시면 어디가 높은가요? 보통은 사람들은 자유전공이 더 인기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열별로 뽑는 계열 자유전공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뭐 인문자연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원서 넣는 학생이 누구랑 경쟁해야 될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인문사회 계열은 뭐예요? 딱 봐도 인문계열끼리 붙을 것 같고 자연공학 계열은 자연계열끼리 붙을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계산이 서니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다? 경쟁률은 더 높았다.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이걸 보시면 뭐 보냐면 2024학년도에는 자유전공 쪽이 경쟁률이 평균이 24.5%였다고요. 근데 2022학년도에는 36.6%죠. 엄청 증가했죠. 그러니까 막말로 24대 1에서 36대 1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24명 중에 1명이 붙은 거에서 36명 중에 1명이 붙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물론 추가까지 하면 그건 아니지만 기본 경쟁률이 엄청 크게 늘었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또 재밌는 거 좀 더 볼게요. 뭘 볼까요? 결시율 한번 볼까요? 면접 결시율. 면접에 안 온 학생도 늘었다. 퍼센테이지가 15.3에서 24.4%로 늘었네요. 늘었는데 큰 건 여기 색칠이 왜 돼 있냐면 자연공학 계열에서 면접 결시율이 엄청 높았어요. 34%면 되게 높은 거예요. 이 정도로 높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면접 결시 오면은 예를 들어 3명을 뽑는다. 무슨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보통 3배수 뽑잖아요. 1단계에서 3배수 뽑으면 예를 들어 3명 모집 인원이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10명 모집 인원이면 1단계 합격자는 30명을 뽑는 겁니다. 1단계에서.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에서 결시율이 몇 프로였나요? 34%죠. 3.5명 곱하기 3. 헷갈리니까 40%라고 할게요. 4, 3, 12. 40%가 결시다. 그러면 12명이 안 온 거죠. 그러면 면접은 18명만 12명 결시. 안 옴. 그러면 18명만 면접에 참여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 10명 뽑는데 18명만 면접에 왔다? 그러면 추가 합격이 8명만 추합이 돌면 뭐예요? 전원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시율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원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1단계 합격자 전원. 보통은 그렇게 돼요.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통이라고 그랬죠? 왜냐? 원래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충원율을 보시면 충원율이 18%밖에 안 됐어요. 이게 몇 명이 된 거냐면 3명 됐어요. 3명.
그러니까 합격률은 딴 학과 비슷했다. 그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그 면접 전형의 이 점수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원자 내신 가장 좋은 학생이 2.06등급이죠. 그 학생이 그대로 합격 1단계 합격한 게 아니다. 떨어졌다. 얘는 불합격했다. 불합격. 일단 1단계를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2.06은 불합격했다. 2.28 인문사회 계열 걔는 붙었다. 1.17 불합격했다. 2.14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전공학부에서 2.06 등급으로 지원한 학생은 불합격했고 1단계도 통과 못했다고요. 자연공학 계열도 1.17 넣은 학생 1단계 통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또는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러니까 보이는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7.7등급도 붙었네. 1단계 7등급도. 그렇죠? 심지어 이 7등급 얘는 이제 최초합에도 들어갔네요. 그리고 최종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공학 계열에서. 그런 게 보이고. 1단계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또 2.06이 떨어졌고 자유전공에서 2.39가 붙은 아이들 중에 내신이 가장 좋았거든요. 1단계 최초합에는 없습니다. 얘는 면접을 안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석하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그런 끼어들 여지가 있는데 여기 1단계 합격자 출연하는 과정에서 끼어들 여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분포도 보면 말씀드렸지만 이 평균만 보고 내가 3.75니까 해볼 만해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3.75네 평균이 난 3.75야 나도 해볼 만하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왜? 5.57이 깎아먹잖아요. 자연공학 계열 3.81 해볼 만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왜? 7등급이 이 평균을 깎아먹을 거 아니에요. 7등급이 있는데도 3.81이 평균으로 잡히려면 일반적으로 붙은 학생들은 3.81보다 내신이 더 좋은 학생들은 아닐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이 이렇게 버벅대냐, 그죠? 네. 그래서 3점 초중반에서 지원하시는 것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갑자기 궁금하네. 제 서류 분포도 보면 제가 제 학생이 사회학과 지원했었거든요. 3점대 초반 학생이 3.3 정도.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학생이 제 학생입니다. 여기에 최종 합격 말고 연두색. 왜냐면 붙고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지원 괜찮았네요. 잠깐 3.3이 아니잖아. 잘못 봤네. 사회학과 제 학생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여기 요 정도 라인에 요 정도 내신대였거든요. 여기. 그럼 사회학과 지원을 했던 거니까 요 정도 여기 있었는데 최초 합했어요. 여기서. 그럼 뭐예요? 얼마나 서류가 좋았는지 알겠죠? 제 학생이. 제가 저희 학원생. 제가 그 영상으로 올렸잖아요. 그 친구가 요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최초합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딴 데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가톨릭 때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뭘 볼 거냐. 자, 다 통틀어서 경쟁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까지 섞어서 보시면 역시나 자유전공이 계열별 자유전공보다는 경쟁률이 더 낮았다. 그렇죠? 지원자 인원 이게 뭐 큰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37대 1하고 뭐 33대 1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원자 수 보세요. 지원자 수 300명 대 500 거의 한 600명 되잖아요. 여기는 16명 뽑는 인원 5명 차이 나는데 모집 인원 차이는 그 지원 인원 차이는 엄청 나잖아요. 200명 넘게 차이 나잖아요. 되게 크다고요. 이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원 볼 때 자유전공만 보면 이게 계열별 말고요. 그냥 순수 자유전공 보면은 작년 모집 인원이 27명이었잖아요. 27명. 서류 16명에 면접 11명. 27명을 뽑았는데 지원자의 이건 가톨릭대에서 발표한 지원자의 자유전공을 지원한 합쳐서 서류하고
면접을 더한 거예요. 지원자의 내신 분포도를 그냥 대놓고 보여줬어요. 지원자의 내신 분포도. 사회교과 이수자는 이쪽 이수 단위가 더 많은 학생들. 사회 쪽. 과학교과 이수자는 과학교과 이수 단위가 더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가 보이세요? 확실히 과학교과 이수자의 이수단위 학생, 이수단위 높은 아이들이 흔히 말하면 자연계 아이들이 성적이 더 좋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로 많이 가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모집 인원이 27명이잖아요. 27명. 뽑는 인원이 작년에 27명이면 보세요. 여기 5명, 15명이죠. 이미 2.5 이내가 2.49까지가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15명이라고요. 15명. 원래 이게 내신으로만 뽑는다? 내신이 너무 중요했다? 내신으로만 뽑았어? 그러면 어디서 끊길까요? 요 정도에서 끊기겠네요. 너무 그림을 제가 감각이 너무 자, 요 정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죠? 이 정도 하면은 2.5, 2.99에서도 위에 내신 좋은 학생들 한 2.6이나 많아봤자 2.7 정도에서 27명 이미 다 채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합격 평균은 요 라인까지 내려왔었죠. 여기까지 3.5 요 라인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합격자 분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요 정도 라인에서 합격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아예 내신 낮은 나쁜 데서 이제 붙은 아이들이 좀 있었고 오히려 중간은 없었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분포된 걸 보고 일단은 이과 지원자들이 확실히 점수가 더 상대적으로 우수하니까 문과로 지원하는 애들은 그거 감안해야 되고요. 그걸 감안하고 전략 짜셔야 되고 그리고 서류만으로 뽑는 성적만으로 뽑는 게 절대 아니다. 성적만으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톨릭대에서 발표해서 정리한 거를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가톨릭대 입학처에서 발표한 입학처 자료입니다. 지원자와 합격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뭐냐? 자유전공을 보니까 수학, 과학, 이수 단위가 많은 교과 성적 우수자가 다수 지원했더라. 이 애들은 뭐예요? 학종도 넣는 학생이고 교과도 지원하는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이 그 중에 한두 개를 자유전공을 넣는 아이들이 이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이 자유전공이 무전공이잖아요. 무전공 학과인데 특정 전공을 지원을 하기 위해 우회 수단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제가 경희대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 자유전공 얘기할 때. 인기학과,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가고 싶은데 점수가 좀 부족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유전공을 노려. 이런 작전을 펴가지고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이거예요. 일단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나쁘다. 그 작전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작전대로 해서 성공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내 관심 있는 전공이나 그 분야에 관련된 충분한 관심을 표현해주고 관련된 이수 과목 성적이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같이 맞아야 된다고요. 그 지원한 그 학생들 보면 진로가 매 학년마다 바뀐 학생들 이런 얘기 있죠. 진로 매 학년마다 바뀐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 수능 최저 충족하기 위해 의미 없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수 보이더라. 얘들은 다른 말로 뭐냐면 불합격시켰다 이 얘기죠.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세요. 최저 충족하기 위해 의미 없는 과목을 선택했대. 뭐예요? 나의 진로와 나의 계열에 맞지 않는 과목을 의미 없이 선택해서 수능 최저 공부하려고. 예를 들어 과학 사탐 하려고 이과 학생이 사탐 과목 3학년 때 선택해서 내신 과목을 잡은 거예요. 의미 없겠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대학에. 안 좋다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자유전공은 뭘 핵심을 두고 뽑았느냐 이거죠. 진로 역량 평가에서는 자기주도성을 평가했다는 거죠. 자기주도성. 이건 뭐예요? 내 진로에 맞춰서 특히 3학년 생기부를 그쪽 계열에 맞춰서 심화해서 만들어낸 그런 생기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과목에 관련된 이수 과목을 하고 그 관련된 생기부를 심화한 게 매력적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학 관련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바쁜 거예요. 저 포함해서.
아까 서두에 되게 바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만드느냐고 바쁜 거예요. 학생들하고 작전 짜느냐고. 이거는 그 해당 학과에서도 먹히고 자유전공에서도 먹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이수한 과목이 많다는 건 그 계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데 그 많이 이수한 과목의 성취가 좋지 않으면 평가를 잘 받기 어렵다. 이건 제가 경희대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경희대 자유전공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톨릭 때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가톨릭 때도. 내가 이수했어? 내가 많이 이수했다는 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건데 네가 관심 많은 것도 잘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유전공이야. 네가 좋아하는 걸 잘해야 자유롭게 자유전공에서도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그걸 잘할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다 같은 얘기 돌려 말하는 거예요.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보실까요? 계열별 특성 뭐예요? 인문이면 인문, 자연이면 자연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학생이 긍정평가를 받는다. 자연이면 뭐겠어요? 수학, 과학을 잘하고 그거에 관련된 실험이나 탐구 역량 잘 보여주고 뭐 이런 학생들이 되겠죠. 인문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과학은 좀 약하더라도 국어, 영어나 또는 사탐에서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 진로에 맞는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좋거나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좀 낮더라도 열심히 그 뭔가 그건 못했다 하더라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관련된 유사한 본인이 관심 있는 진로 과목 선택해서 좋은 성취 예를 들어 원점수 100점 맞는다던가 A 맞았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원점수 높게 맞으려고 노력을 했다던가 세특에서 드러난다던가 이런 학생들 그 인문이나 자연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학생이 긍정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7번 볼게요. 7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또 지난번 영상에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이 애매한 융합보다는 무슨 치킨 반반도 아니고 사회 반. 그러니까 사회 절반, 과학 절반 막 뒤섞인 거 말고 그런 애매한 융합을 뽑으려는 게 자유전공이 아니고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하는 아이들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쪽 계로 가죠. 물론 많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많이 없어요. 이런 학생들 얼마나 있겠어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경쟁률이 몇이었어요? 대략 한 36대 1 아까 되지 않았어요? 33대 1이었나? 30대 1은 넘어가잖아요. 30명 중에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여기 지원하는데? 30대 1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30명 중에 한 명을 뽑겠어.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추합 돌면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30명을 뽑는데 30명 중에 그래도 한 두세 명은 그런 학생이 있지 않을까요? 걔들이 뽑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시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짜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내 것만 후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진짜 짬내서 영상 하나 찍는데 끝나고 또 이제 학생 서류 분석할 거거든요. 분석을 한다는 의미는 분석하고 그 특징에 맞춰서 올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올려서 학생이랑 같이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짤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이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자, 학생 잘 들어요. 이 시기에는요, 본인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한 건 알겠지만 본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한다고. 좀 더 긴장하고 해야 돼요. 좀 더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운 좋게 합격은 없습니다. 최소한 합격 바운더리 내에 들어간 학생들은요. 그 범위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학생들이에요. 전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운이 따라야 합니다. 운도 좀 따라야 돼요, 사실. 쉽지 않죠. 너 얼마나 힘든지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준비 잘 하셔서 마지막 20대는 그 내년 이 시기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있죠. 이 시기에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발. 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법 박쌤이었고요. 역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